6월 중순경에 대전역에서 합니다. 제가 전 직장이 어디였냐면 제 전 직장 그린 컴퓨터 아트학원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모르시나요? 집에 돌아가시면 그린 컴퓨터 아트학원을 딱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린 컴퓨터 아트학원은 전국에 24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고요. 24개, 1년 매출액이 한 500억 정도, 국비가 정도만 운영하는 기관의 기획실장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했냐면 그린 컴퓨터 아트학원은 이름이 하나로 전국의 지점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 광고를 공동 광고를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럼 공동 광고를 지역에 맞추려면 키워드 광고를 중앙값을 두고 지역별로는 지도 서비스와 위치 서비스, 그 다음에 블로그하고 카페랑 연동되어 있는 오프라인 세팅이 되어야 됩니다. 그 비용을 한 달에 얼마 썼냐면 3억씩 썼습니다. 3억씩. 한 달에 3억씩 써서 운영하던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린에 있던 내용을 우리 협회가 완성이 되면 공동 광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협회 홈페이지에 딱 뜨면 어디 지점명이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대구에서 막 조회를 했다 이거 키워드를 요양보사 자격증. 그럼 돌봄 서비스 협회 딱 뜬 다음에 거기에 그 지역에 있는 교육원 이름이 딱 뜨겠죠, 그죠? 거기도 자동 연결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공동 광고 서비스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 전에 그거를 이해해야 돼요, 교육원 원장님들이.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무 교육을 6월 중순에 대전 KTX에서 온라인 분야와 오프라인 분야로 작업을 할 거고요. 그래서 키워드, 지도, 위치는 네이버 다음 구글을 대상으로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유튜브에 이제 범퍼 광고를 밑에서 자막 광고, 그 다음에 30초 다운 광고, 5초 광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어떻게 하고 채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다음에 카카오톡과 블로그와 카페를 이용하는 방법. 예를 블로그 지수, 블로그 순위를 어떻게 하면 1등으로 만드느냐 전문가입니다. 제가 손을 대면 2달 안에 1등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2달 안에 그 블로그를 1등 만드는 방법.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에는 전단지, 현수막, 지역신문, 구청 소식지 다 발견되잖아요. 여기 전부 다 들어가거든요. 버스 광고, 지인 홍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오프라인에서 이 5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지인 광고. 지인 홍보. 우리들 용어로는 돼지 엄마를 찾는 게 핵심입니다. 돼지 엄마를 찾는 거. 아시죠? 아파트의 빅마마. 지역을 누비고 있는 아주 최고의 마당발. 그 사람 찾는 방법을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그걸 어떻게 찾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전국의 6개 교육원을 3개월째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6개 기관을 갖다 두고 지역별로 둬가지고 지역별 특성을 좀 확인하려고 거기에 지인 광고 하는 제 설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인을 찾는 방법을 막 찾고 그냥 그 사람들이 오는 버스 노선도를 다 적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육원을 기준으로 오는 사람들은 자전거로 오는지 도보로 오는지 버스 몇 번으로 오는지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그 버스 노선에다가 버스 광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죠. 광고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 서비스를 할 예정이고요. 사실 이거는 그린이라고 연매출액 한 500억을 들여서 하는 기관만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300명이거든요. 행정직원이. 제가 기획실장인데 300명한테 명령 내려갖고 하면 금방 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근데 여러분이 혼자서 한다? 모르겠어요. 여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겁니다. 하나에 깎아냈죠? 빨리 가지려면 돈을 많이 들여야 되고 천천히 가지려면 시간을 늘리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다음 서비스는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앞으로 세미나는 모두 다 70%가 환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10만 원을 먼저 내시면 나머지 7만 원은 산업인력공단에서 되돌려 드릴 거고 3만 원만 사용하면 되고요. 지금 현재까지 매년 2회에 4월과 10월에 그래서 4월에 하는 거는 그 해에 신청하는 거에 대한 절차적 오류를 잡는 거에 중점을 둘 거고요. 10월에 하는 거는 예고입니다. 다음 연도에 신청할 때 6개월 전에 예고 기능을 발생하는 거죠. 개설률이 안 된다, 취업률이 안 된다, 만족도 점수가 낮다.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서 알려드리게 되면 미리 준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서비스의 기능을 들어오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그 올해 보수교육 그 자료를 다 만들었습니다. 제가 경기도의 건강보험공단에 가는 설명회를 제가 들어가가지고 S 등급 이상
제가 드리는 서류를 갖고 하면 한 90점 이상 나오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요번 달에 하려고 예정이 있고 다음해부터는 내년부터는 2월에 왜냐면 이게 이제 내년부터 정식 사업이 되면 2월에는 해드려야 3월부터 나오셨을 때 이제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해보니까 되게 쉽습니다. 어렵지 않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수저 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 세미나는 매년 8월에 할 예정이고요. 취업률과 취업관리 기법을 해드릴 겁니다. 예를 들면 교육원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취업이 왜 안 되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취업을 안 하려고 해요. 그죠? 그럼 제가 역을 한번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취업이 잘 되는 기간과 취업이 안 되는 기간의 퍼센테이지 대략 어떻게 나올까요? 취업이 안 되는 기간 몇 퍼센트? 2025년 현재 6월 4일 기준으로 우리 기관의 취업률이 만약에 50%라고 한다면 보통인 겁니다. 취업이 잘 되는 기간은 적합 통과를 할 수 있는 기간이 55%입니다. 그럼 몇 퍼센트예요 차이가? 5% 차이입니다. 5%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입학 전 단계에 신경 안 쓰고 입학해가지고 오리엔테이션 신경 안 쓰고 수료 직전에 신경 안 쓰고 수료하고 난 다음에 자격증 따오든 말든 니들이 알아서 냅두고 그리고 나서 자격증 따자마자 어떻게 하는 작업을 안 했어. 각각 1%씩 올라오거든요. 각각 거기서 1%씩 올라서 5%가 올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노력들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교육원에 모집하는 거를 갖다 홍보 상담하는 거 제가 막 지켜봅니다. 교육원에 가면 교육원에 많이 방문해요. 왜? 직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그 교육원의 문제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못 봐요. 저는 봅니다. 딱 가서 이렇게 상담하는 거 많이 들여다보면 아 여기는 교육원의 취업률이 몇 퍼센트겠구나. 거의 맞습니다. 뭐를 빼먹느냐? 중요한 거 이런 걸 빼먹습니다. 자격증을 왜 따시려고 해요? 엄마 아빠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육원에 오면 자격증 따면 취업해야 됩니다. 90% 환급 받아야 됩니다. 목적성을 분명히 사전에 주입시켜 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작업을 아까 했죠. 입학 전 단계, 입학 단계, 그 다음에 수업 단계, 그 다음에 자격증 취득 전 단계, 그 다음에 자격증 취득 후 단계. 이렇게 그때마다 목적성을 주입해야 자격증 취득하는데 전화했는데 취업하셔야죠. 그러면은 5번이나 내가 얘기했는데 저 사람에게 5번이나 취업해야 된다고 내가 약속을 했는데 그때 가서 나는 못해요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걸 안 한 교육원이 문제인 거지.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물론 다 말을 들어먹지는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수가 5%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분들이 그냥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원 안 하고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 어쨌든 5%. 그건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가 목적으로 삼는 거는 100명이면 100명을 다 취업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취업하는 게 50명이잖아요. 냅둬도 취업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냅둬도 취업이 50%가 안 되는 기관들이 있어요. 48%, 47% 나오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 기관들은 직원들의 행정력이 부족한 겁니다. 교육원에 오시는 훈련생과의 교감 능력이 떨어진 거거나 교사들이 지금 훈련생들에게 되게 친절하고 그다음에 교사가 되게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걸 안 알려주고 있고 그냥 들어서 수업만 하고 나가는 거지. 교사가 딱 들어와서 야 여기 교육원 원장님 엄청 훌륭하시구나. 이 지역사회에 요양보호사를 공급해갖고 노인들 수발들기 하시겠다고 사명감 갖고 와서 하신 분이야 라고 원장이 얘기하면 안 돼요. 교사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장이 기가 올라가야죠. 그래서 딱 쳐다봤을 때 원장님 보자마자 야 참 지역사회에서 공헌하시는 분 훌륭하신 분 이렇게 말을 듣고 원장님이 아이고 우리 자격증단 고생하셨어요. 자 해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취업하셔야죠. 말의 권위와 무게가 실리죠.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소수의 인원들이 작전을 짜고 응대하는 게 물론 이걸 가식적으로 하면 안 되죠. 진심으로 우러나야죠. 이게 진심으로 우러나지 않는다면 교육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1%씩 올리는 것들이 있죠. 그거에 관련돼서 세미나를 하면 4번이 되게 중요한 세미나입니다. 이거 언제 할 거냐면 9월 달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행정지원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못하세요. 행정지원 시스템을 보면 뭐를 관리할 수 있습니까? 돈과 관련이 있는데 행정지원 시스템을 뭘 관리할 수 있나요? 수강생. 수강생을 관리할 수 있죠. 맞는 말인데 맞아. 중도 탈락을 관리할 수 있어요. 중도 탈락은 항상 예후가 있어요, 없어요? 지각이 먼저 발생합니다. 지가 모든 중도 탈락은 지각 없이 발생하는 중도 탈락은 없어요. 근데 교육원 원장님들 행정직원들이 그 지표가 행정지원 시스템에 시간표로 매일매일 제공되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안 해. 그 다음에 행정지원 시스템을 잘하면 취업률, 개설률, 만족도 그걸 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다운받아고 어떻게 활용하고 직권 입력만 맨날 하면 뭐해? 아무 의미가 없지.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알려드리려고 하고 또 하나는 여기에는 신규기관들을 좀 많이 참여시켜서 행정지원 시스템의 사용 능력도 배우고 시간표 짜는 거 정말 어려워하잖아요. 실시전환 한 번도 안 해보고 신규기관의 실시전환 한 번도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게 버튼이 어디서 해주는지도 모르고 고양선택에서 눌러두는지도 몰라. 그런 거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실시 직종을 어떻게 추가하고 등등등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하는 거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입학상담, 훈련상담, 취업상담 기법에 대해서 합니다. 제가 기관을 방문하면 두 종류의 기관으로 나뉘어요. 두 종류의. 가보면 카운팅 개수는 일반적으로 비슷해. 키워드를 보고 들어온 사람이나 또는 지인 소개로 전화한 사람이나 또는 지나가다 플래카드 보고 올라온 사람이나 다 똑같아. 비슷한데 이 전제 하에서 어떤 기관은 10명이 왔는데 10명이 다 등록해. 어떤 기관은 10명이 왔는데 5명만 등록해. 자, 그럼 묻겠습니다. 몇 명 정도가 넘어야 그걸 담당하는 직원이 우수한 걸까요? 네? 일반적으로 계단을 전화하는 사람들이 전화하면 내방을 하잖아요. 전화해서 내방하는 건 몇 퍼센트냐면은 80%에서 70%는 굉장히 우수한 직원입니다. 내방을 오잖아요. 90% 이상이 합니다. 내방은 나 등록하겠어 하고 마음 먹고 온 거야. 그러니까 등록하겠어 마음 먹고 왔는데 등록 안 하는 이유는 뭘까? 상담하는 게 많은데. 아니지. 다른 교육원보다 뒤지니까. 비교돼서. 비교돼서. 여긴가 뭔가 그게 어설프게 있는 거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자꾸 경쟁력을 분석하려면 대외기관 분석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 예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인천 남동구야. 각 기관별로 월별 모집 추이를 쫙 갖다 놨어. 그죠? 갖다 놨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새희망 요양보사 교육원이야. 질 낮아. 저 위에 있는 기관들이 이기고 싶어. 응? 내가 여기서 이 지역 내에서 1등을 하고 싶어. 그쵸?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이거부터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뭘 분석을 해? 여기다가 과정명을 넣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이 운영하는 과정들의 가장 모집이 잘 되는 과정들이 나와야 안 나와요? 모집이 잘 되는 과정과 모집이 안 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단순한 거는, 가장 간편한 거는 모집이 잘 되는 과정과 모집이 안 되는 과정의 차이점을 찾아내면 장점을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습니까?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고용센터에 전단지를 막 갖다 놓으셨잖아요. 네. 그럼 그걸 막 수집해 갖고서 매일 갖다 놓고 야 우리 광고가 났냐 내내 광고가 났냐 막 분석하잖아요. 네. 그쵸? 네. 근데 지금 그걸 좀 못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과정을 어디서 봐요? 워크넷에서 보잖아요. 워크24에서 보잖아요. 고용24에서 보잖아요. 그럼 고용24에서 이 교육원들을 치고 이 과정들을 조회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보면 훈련 목표도 나와 있고 훈련 기간의 강점도 나와 있고 교육원 소개 내용도 나와 있고 과정 소개 내용도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걔보다 우리께 잘 배어 있는가를 살펴보시면 돼요. 1차. 그걸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찾아봐야 될까요? 안 찾아봐야 될까요? 찾아봐야죠. 그래야 1등을 하죠. 그래야. 제가 기관들을 1.5배에서 3배로 모집을 증가시킬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었던 도움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를 제 3자의 관점으로 보여드리고 확인해드리고 찾아드리고 그리고 나서 실적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의 예제입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홍보 분석 교육에 대한 직무 교육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입학 상담, 훈련 상담, 취업 상담은 상담이 다 다르죠. 이 상담의 초점은 뭡니까? 입학 상담을 하는 것과 훈련 상담을 하는 것과 취업 상담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그렇죠. 중도 탈락을 막고 입학을 많이 시키고 취업을 많이 시키게 하는 거죠. 그 목적에 딱 어울리게끔 세팅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교육원에는 직원이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멀티플레이어가 되거든요. 멀티플레이어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지 않으면 교육원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타개할 수 있는 법안들을 한 사람에게 이걸 입력시키는 방법이 있죠. 한 사람에게. 그러면 이때 원장님들이 각오해야 될 건 뭘 각오해야 됩니까? 씩값해가지고 내가 2년 동안 이 직원을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딱 선수를 만들어놨어. 근데 관두고 옆에 교육원으로 가버리네. 나의 리더십 부족을 원망해? 나의 리더십 부족을 원망해? 그래서 원장님들이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요. 저는 그래서 원장님들이 저 돌봄회원방에 오면 아직도 24분이 글을 안 읽고 계시거든요. 118명 중에. 그거 왜 들어와 있는 건데 거기? 나는 이제 이런 얘기지는 좀 그런데 제가 협회를 왜 관여하기 시작했냐면 미안한 마음 때문에 관여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지난주에 이사회 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23년도에 제가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전국에 해놓고 그때 되게 많이 왔어요. 몇 명 왔냐면 한 120명 왔었죠. 서울역이 그냥 꽉 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뭐라 그랬냐면 개설률이 중요합니다. 개설률 관리 못하면 다 떨어집니다. 막 했어. 그래가지고 23년도 관련 나니까 그 개설률 갖고 떨어진 게 별로 없어. 그런데 24년도 내가 안 했거든. 내가 안 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까지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제가 좀 저의 고집과 원칙이 안 맞아갖고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개설률 작살이 난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한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떨어진 교육원 원장님 우연히 교육원에 방문해서 만나게 됐어. 팔이 날리고 있어. 그때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그때 좀 참았어야 했나? 이 교육원장님이 당하는 이 고통에 비하면 내가 그때 그렇게 만용과 오기를 부렸어야만 했나? 자성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협회에 예고 기능이 없구나. 예견 기능이 없구나. 예측 기능이 없구나. 그럼 협회가 왜 존재해야 되지? 회원들에게 닥칠 위험과 위험 요소를 미리미리 안내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공적기관이 필요하다. 그러한 결론을 갖고 여기에 와서 이 내용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한다는 게 단순히 제공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장님들이 꼭 생각해야 될 거는 내가 저 교육 내용을 내가 받을 건가 직원에게 받을 건가 결정하셔야 되고요. 안 되면 나는 원장님이 하길 원합니다. 원장님이 좀 힘들어도 와서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님께 제발 부탁인데 어디 대학교 가서 뭐 수업 시간 강의하시고 그리고 여기 와서 저 잠깐 앉아있다 가시고 그냥 시간 강의 열심히 하세요. 예를 들자면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제대로 일을 해야지 막 중야장창 이거 다 적었다 그냥 하여튼 벌려놓은 일은 산땜이야. 돈은 안 돼. 대학교 시간 강의 나가봐야 뭐 많이 줘야 한 5만 원 주나? 한 10만 원 줘요 요즘. 제 시간당 강의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 시간당 강의료 얼마 것 같아요? 말 안 하면 모르지. 50만 원입니다. 좀 싸게 부를 때. 많이 부를 때는 100만 원씩 받습니다. 이게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래서 나는 강의를 잘하기 때문에 세미나를 많이 해드리는 거고 내가 잘하는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잘하는 걸 해야 됩니다. 그걸 선택한 게 교육원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갖고 해라 라는 거고 또 하나 여기 5번까지 진행됐던 그 수없이 많은 서비스들을 이제 정례화해갖고 저희가 돌봄 회원방에 공표를 할 겁니다. 지역 순회를 마치고
지역별 의견도 듣고 이런 서비스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이렇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들어서 개선안을 만들고 공표를 할 거고 그리고 그걸 정량화 시킬 겁니다. 참고로 저는 협회에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협회를 도와드릴 뿐입니다. 제가 협회에 어떤 이익을 바라거나 이걸 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서비스, 이 세미나도 무료입니다. 제가 이렇게 돈 받고 해드리거나 여러분을 가입을 유도해서 와서 장사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끼리 뭉쳐야 됩니다. 제가 중심이어서는 이 협회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중심은 누구여야 됩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지금까지 요양보호사 교육원협회가 작년에는 없었고 재작년에는 없었나요? 근데 문제가 뭐냐? 회원들은 듣기만 하고 말을 안 해. 그리고 임원들이 다 알아서 하지. 그리고 또 그걸 냅둬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총의를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회장님, 저희 교육원이 요즘 모집이 안 돼요. 도와주세요라고 말해야지 그 협회 아닙니까? 모집은 교육원이 알아서 하라고? 그럼 협회를 왜 만들었어? 예를 들자면 그렇다고 협회가 그걸 도와준다고 해서 잘 된다는 보장이 있냐? 그건 아니죠. 다만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n분의 1로 나눠서 비용 부담을 줄여서 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자는 게 협회의 목적인 거예요. 돈 얘기를 좀 많이 했죠. 협회가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 되는 사업을 내년에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 6번 서비스입니다. 내년에 제공할 서비스인데요. 국비교육 행정 인증평가 전부 다 인터넷 LMS고 경력 20년이 넘는 분입니다. 혼자 다 개발을 하시거든요. 그분한테 저는 자료를 저기 찍고 계십니다. 저 있는 분이 이제 다 만들어 주실 거예요.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 다음에 훈련생 평가 지금 막 시험지에 보고 계시죠, 그죠? 그것도 온라인으로 해서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채점 자동화되고 분석 자동화되고 뭐가 문제점이다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해드리고 보수교육 평가 온라인 시스템 마찬가지 2차 평가 온라인 평가 시스템을 내년도에 서비스를 추가해서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종이 없는 행정, 뭐 없는 행정? 뭐 현장 평가가 나면 막 인쇄 잔뜩 해놔야 되잖아. 막 쓰고 작성하고 그 쓸데없이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여기다가 다 어떻게 자동으로 기록되게 이렇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것만 하느냐? 이제 돈 버는 사업을 해야죠. 협회는 현재 올해 안에 병행동의 매니저나 아이돌봄 생활지원사 등의 자격증을 협회가 발급을 받아서 회원사들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뭐 민간 대행사들 그러니까 뭐 10만 원씩 뭐 받아갖고 챙긴다고 하더라고요. 협회가 뿌리 뽑겠습니다 그거. 협회로 오시면 돈 안 들이고 평생교육원 차리시면 거기다 갖다 쓰시면 되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전화 너무 많이 하는데. 아니요. 효율인데 여러분의 교육원에 와서 받는 훈련생들은 계좌에 3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100만 원밖에 못 빼먹고 계시는 거죠. 나머지 200만 원을 재활용을 하고 계시지 못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요양보호사 교육을 듣고 자격증 시험을 수료하는 자격증 시험 보는 데까지 2달 남아 안 남아? 남잖아요. 네. 그 2달 동안 이거 배우라는 거지. 이거 같이 따 이거 따 국비로 딸 수 있어. 국비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 2달이면은 320시간이잖아요. 그럼 현재 요양보호사 교육원 100만 원 받잖아요. 예를 들면 320시간 받으면은 그 비용 값은 얼마일까요? 180만 원 정도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시간 단가로 계산해 보면 180만 원. 여러분들은 320시간 중에 240시간치의 돈만 받고 계시죠? 80시간은 무료로 해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현장 시스 포함해서 돈 계산은 240시간만 계산해서 나눠준단 말이지. 그래서 그 모형이 옛날부터 완성되어 왔다가 요거에 대해서 하려고 해서 어떻게 할 거냐? 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국가공인자격증 발급 면허를 협회가 가질 겁니다. 취득을 갖게 되면 그 면허기관으로서 회원사가 원하시면 자격증을 저희가 발급해서 드리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요것도 올 하반기에 진행할 사업이고 요것도 지금 진행할 사업인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과의 협약을 지금 추진합니다. 요것도 고용노동부인 거죠. 여러분들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이 옛날에 청년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기관입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가 뭔지 아세요? 지성패. 지성패를 하면 만약에 여러분의 교육생을 얘네가 한 명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을 데리고 갔다는, 진짜 데리고 가는 건 아니고 인적사항만 받는 거지. 그리고 등록을 해. 그러면 그 민간 취업기관에 40만 원이 나와요, 국가로부터. 그리고 걔가 취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1년 뒤에 100만 원이 나와요, 그 비용. 그러니까 얘네들은 쌍심지를 키고 여러분이 안내한 이 사람들을 여러분을 대신해서 취업을 시키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렇죠. 그거 하라고 만든 기관이에요.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서 옆에 교육 민간기관에 가지고 협약해 줍시다 하면은 방법도 모르겠고 절차도 모르겠고 뭘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도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협회가 표준안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기관과 지역별 교육원과 MOU를 맺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기관 담당자들 다 오게 하고 여러분들 다 오게 해서 표준 매뉴얼대로 어떻게 업무를 진행하고 절차를 하고 각 행정망을 공유하는지를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취업관리가 더 쉬워져요, 안 쉬워져요? 또 좋은 게 있죠. 뭐가 좋아집니까? 인증평가의 현장평가 항목에서 이게 가점입니다. 올해부터 이게 가점입니다. 그래서 현장평가 나왔을 때 훈련생에 대한 취업 지원을 민간위탁기관 대행기관과의 협약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고 있느냐. 실제적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아까 그랬죠. 그 한 명의 이름을 주면 그 기관에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취업 상담도 하고 알선도 하고 한 기록이 전산에 남아요. 전산망에 기록된다 이겁니다. 그 기록을 여러분이 내놓으시면 점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냥 MOU 하나 맺고 이름 한번 줬을 뿐인데 여러분은 가점 얻고 취업률 올라가고 꼭 먹고 얼 먹고 좋죠? 안 좋은가요? 좋아요. 내년에는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협회가 자체적으로 직접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협회에서. 그래가지고 서울에다 일단 하나를 한번 해보고 광역 단위로 분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분회를. 그 분회를 운영해야 할 원장님들도 여기 계시겠죠, 그죠? 그거 돈이 되냐? 됩니다. 1년에 몇 명을 위탁을 받냐면 국가가 지정해줘요. 명수만 지정해줘요. 명수만. 인원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니네는 직업상담사가 4명이니까 80명, 1인당 몇 명? 80명. 1인당 80명, 4명이니까 482, 32. 걔는 빨리 해야 돼요. 32명 곱하기 40만 원. 올해 벌어들일 돈. 자, 취업률을 50%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한 50%로 했을 때 320명 중에 50%면 160명 곱하기 100만 원이 내년에 나오네. 간단한 산수 아니에요? 그쵸? 그게 내년에 나온다 이거죠. 그런 것들이 진행되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내년에 한계하고 27년도에 이제 광역 단위로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국비 요양보호사 훈련생 공동 광고. 그래가지고 우리 이름은 돌봄 요양보호사 교육협회잖아요. 하게 되면 그래서 돌봄 훈련 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과정이라고 네이버에 딱 치면 우리 과정이 1등으로 나오는 거지, 그지? 1등으로 나오고 걔를 클릭하면 그걸 클릭한 지역의 교육원으로 홈페이지가 링크가 되겠지. 그 교육원 홈페이지로 가는 거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그 홈페이지로 가가지고 거기서 문의를 남기겠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시스템 어떤 것까지 있냐면 그 경로상에 클릭한 사람, 그 다음에 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여기서 머물었던 시간, 어디를 봤던 것까지 기록이 다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우리 사무총장님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남죠. 그걸 바탕으로 하던 광고 분석이 돼야 돼요. 쉽게 말해서 내 홈페이지가 어디가 잘못됐나, 어디서 머무르지 않고 바로 나가버리나, 어디서 입학 등록으로 안 가나, 이런 것들이 다 확인될 수 있죠. 예를 들면 그렇게 된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내년 1월 달에 할 건데 내년 1월 달에 창립총회를 할 겁니다. 아니, 여기 정기총회를 할 겁니다. 정기총회를 할 건데 정기총회에서 회원의 활동평가도 하고 우수원에 대한 협회 인증패도 수여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부산에 왔으니 부산 지역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부산인데요. 아까 이제 울산으로 제가 바꿨는데 얘를 다시 부산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현재 부산은
세고료 요양보호사 교육원이 3년 2020년부터 거의 제일 많은 국비생을 모집하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운영하는 과정들은 이렇습니다. 상황으로 보면 과정을 빼고 좀 편하게 보면 그럼 대략 여기가 25년도, 여기가 24년도입니다. 24년도는 최악의 한 해였죠, 그죠? 작년 최악의 한 해 아니셨습니까? 자부당 90%가 도입된 첫 해기 때문에 매출이 뭐 3분의 1 토막 나고 바닥 났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조금 살아오르기 시작했죠. 올해 5개월 동안 모집한 이 인원이 작년 1년 동안 모집한 인원보다 더 많습니다. 보세요. 더 많죠? 확연하게 다르죠? 매출이 다르다 이거죠. 그러면 매출이 좋았을 때 부산은 어땠느냐? 부산의 23년도는 이랬습니다. 요게 2023년입니다. 여기죠? 23년도 197명. 그래가지고 연간으로 하면 2275명을 했어. 1년 동안 국비생들. 물론 뭐 밑에 조금 적양 기간도 있지만. 그 다음에 22년도로 한번 가볼까요? 22년도로 가보면 22년도에는 2,400명. 그러니까 22년도가 최고였네. 정점 2,400명. 그 다음 23년도에 2,200명. 그리고 24년도에 반토막 났어요. 그죠? 1,100명. 그리고 올해 5월까지가 1,190명. 그러니까 작년 1년 동안 거를 올해 5월까지 이렇게 모집이 된 거죠. 모집 추이 분석을 해보니까 1월달에서 1월달, 2월달, 3월달이 가장 모집이 잘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인원이 모집이 됐고 4월달은 좀 꺾여요. 5월달도 꺾였습니다. 지금 4, 5월달은 예전에 비해서 좀 꺾여있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국은 어떠냐? 전국을 한번 볼까요? 여기가 전국입니다. 요게 25년 전국이고 요게 24년 전국입니다. 24년도에 전국에서 몇 명을 했냐면 요게 지역을 제가 뺐나요? 아, 지역대로 뺐군요. 요게 대지역으로 해서 뭐가 빠진 것 같은데 뭐가 빠졌나? 요 데이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번 점검해야 되는데 내부 데이터를 봐야 돼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는 없고 다른 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산 매출액 25년도 매출액입니다. 현재 3,600만 원이 가장 많이 그 수강료를 실제 계산한 돈입니다. 해당 교육원들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족도 점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만족. 부산 지역의 교육원들의 만족도가 몇 점이냐. 만족도까지 나옵니다. 예. 이건 합계가 아니고 평균으로 해야 됩니다. 평균을 하게 되면 요 기간이네요. 여기 금강요양보호사 교육원. 여기 금정이 아니라 금강. 밑에는 금정입니다. 위에는 금강이죠. 10점 만점에 10점이네요. 그죠? 제일 좋고 제일 낮은 데가 가족사랑 요양보호사 교육원 47점. 47짜리가 많이 있네요. 요거 세원 요양보호사 교육원, 그 다음에 성산 요양보호사 교육원. 여기는 위기네요. 위기. 그죠? 위기네요. 요 4개 교육원은 전화를 드려야 되겠네. 아, 진짜 전화를 드려야지. 의무적으로라도. 이거 큰일 난 겁니다. 이거. 왜냐면 요 점수가 20점이거든요. 10점이요? 네, 20점이라고. 20점에서 4분의 1 통합 갔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 요게. 근데 이거는 아직 끝난 과정이 아닙니다. 아직 진행 중인 과정들인 거죠. 5월달 과정들. 맞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25년도 과정이라서 아마 좀 점수가 낮은 것 같습니다. 합산이 좀 안 됐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내부 사정으로도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얘가 24년도의 점수를 좀 볼까요? 24년도 거를 보면 24년도에도 60점. 만족도 점수는 100점 만점, 그러니까 1000점 만점에서 몇 점 정도 나와야 되냐? 전국 평균이 920점입니다. 전국 평균이 920점이에요. 평균이.
그러니까 919점 하면 평균보다 1점 부족한 기간인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네. 그런 게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긴 시간이었는데 대략 벌써 1시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온 이유는 협회가 이런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도 돌봄 요양보호사 교육원 협회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총의도 좀 모으고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임원이 대표인 협회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원들을 전국 기초지자체 한 곳당 한 개사만 들려고 합니다. 경쟁을 하지 않게. 그래서 구 단위로 하나씩만. 이 회원을 도와줘, 이 회원을 도와줘.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256개 기초지자체 단위로 하나만 할 건데 부천은 인구가 100만이거든요. 근데 부천시 하나만 둘 수는 없잖아요. 100만이니까. 그래서 인구를 좀 고려하는 것도 용인시 같은 경우 그거 한 140만 정도 되거든요. 이런 거는 좀 부분 조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254개 기관들의 회원이 선정된 분들을 우리는 정회원이라고 합니다. 이 정회원에 선정 절차를 올해 11월과 12월에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먼저 회원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정회원이 되시면 그 지역에 아까 나열해드린 모든 서비스 있죠. 그걸 무상으로 받으시게 되는 거고 무상으로 받으시게 되는 거고 인증평가는 유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말이 아다르고 아다르다고 요 7개 서비스 중에 1번, 2번 서비스는 누구나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통합심사 인증평가는 어쨌든 기본적인 사항들이잖아요. 정밀한 서비스가 아니고 모집과 관련 있는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즉 영업과 관계된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2개 서비스는 세미나 비용도 좀 아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많이 올수록 세미나 비용은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다른 회원이 아닌 분들이라 하더라도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세미나에 열심히 1년 동안 뭐 7번을 다 했어. 그럼 이제 그분은 준회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준회원으로서 성공 심사가 되면 1년 동안 이제 회원 활동을 평가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평가 방법은 돌봄 회원방에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자료 제출했어 1점. 자료 제출 안 했어 0점. 감점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회원의 공고가 나갔어. 창립총회 정기총회 오시라고 했어. 근데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 온 사람에 비해서는 점수를 회장님이랑 친해 안 친해로 점수를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우리 한교협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회장님과 친한 데는 서비스가 좋아. 그건 안 되거든. 제가 안 합니다. 그렇게. 제가 그렇게 안 할 거고. 그래서 준회원 제도를 적극 도입해서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게 해드리고 그 세미나에 오셔서 활동을 뭐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드릴 말은 이 협회에 와서 제가 기초지자체 256개로 나누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제가 인천 남동구에 아까 설명드렸던 인천 남동구에 나 하나밖에 없어. 남동구에. 근데 옆에 동구교육원이 모집을 잘해. 동구도 회원인 거야. 그러면 같이 남동구에 있으면 노하우를 공유하기가 힘들잖아요, 사실. 그럼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서로 싸우고 치고 받고 할 거 아닙니까? 네가 잘했네. 특히 이런 거 많잖아. A교육원이랑 B교육원이 남동구에 있는 거야. A교육원에 아침에 들렸다가 B교육원에 가보니까 얘가 B에 등록을 했네. 그럼 A교육원은 뺏겼다고 생각할 거고. 회원끼리 서로 회원을 뺏어갈 수가 있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 제가 24개 지점을 관리하면 별일이 다 생겨요. 매일 전화와 매일. 그렇잖아요. 그러면 협회의 목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회원들은 협회에 들어와 있는 회원들을 서로 도와줘야 합니다. 근데 그 회원을 잡아먹겠다고 하면 이 협회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명쾌하게 처음부터 말씀드립니다. 저희 협회의 목적은 회원들의 공익적 목표를 달성하고 개별 회의를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개별 회원들끼리 경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256개 기초지자체로 한 개씩만 딱 선정을 하는데 그 256개를 했는데도 나는 경기도 전체를 내가 다 먹어야 돼.
이렇게 발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안내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저는 이 안을 지난주 금요일날 이사회에 보고했어요. 내가 오늘 한 것과 똑같이. 그리고 이제 지방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제 지방 방문을 통해서 이렇게 똑같이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모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이 우선입니다. 여러분이 내신 의견들을 가지고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를 하겠죠, 그죠? 그리고 결정이 되면 그 사항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은 계획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가 하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걸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얘기 앞으로 남은 1시간 남았는데 남은 1시간은 한 분씩 일어나서 좀 한 말씀씩 좀 해주시고 또 협회에게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깐 해주시고 그 전에 그 말씀을 생각하시는 동안에 멀리 저 서울에서 경기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저기 심 회장님이 잠깐 나가셨는데 김성수 회장님 앞에 모셔서 인사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인사 말씀 하시는 동안에 협회에게 어떤 말들을 해줄 것인가, 어떤 걸 좀 해달라고 요청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 심 회장님이 없잖아. 회장님 인사드려야 되는데 저는 경기도 회장 김성수입니다. 오랜만에 내려왔는데 더욱더 잘 것 같아요. 아니 지금 하지 마. 저는 이제 이 협회 활동을 요양보사 시작할 때부터 지금 이제 계속 해왔거든요. 1대 회장 할 때부터.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우리 협회의 역사를 제가 아주 세밀하게 잘 압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제가 이따가 의견 좀 다 녹음해 주세요. 를 이끌어가면서 이제 우리 심 회장님하고 이렇게 이제 통합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 협회가 고민 끝에 이제 우리 돌봄 서비스, 지금 고용노동부 돌봄 서비스를 저희들이 이제 법인을 신청을 했고요.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되면은 이제 100% 거의 나올 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 지금 박찬대 국장이 발표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취업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법이 나오면은 조금 저희들이 활동하기에 어차피 우리가 복귀 과정을 하니까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이렇게 부산을 왔는데 부산의 교육원이 한 50개 되나요? 저희 경기도는 500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18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 인구가 25만이에요. 그런데 25만에 6개가 교육원이 있습니다. 6개가 있고 얼마 전에 한 개가 폐업을 했어요.